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 비행기는 물론 수백 킬로미터 밖의 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어서 오늘날 대양해군을 꿈꾸는 국가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싶어하는 워너비 전투함인데요. 건조도 까다롭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찮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지스함은 세계 해군력 순위 5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도 4척밖에 없을 정도로 귀한 몸으로 대우받죠. 그런데 지난달 북한이 뜬금없이 이지스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게 무슨 이지스함이야. 소프트웨어 자체가 없는데. 무늬만 군함이고 속은 텅 빈 화물선일 듯? 왜 모형 같아 보이냐? 기름은 있고? 북한은 어떻게 이런 이지스함을 확보하게 된 걸까요? 과거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벌이던 냉전 시절, 미국은 엄청난 생산력을 앞세워 군함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졌던 소련은 격차를 만회하고자 미사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은 소형함이 대형함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지만 1967년 중동전쟁 직후 60톤의 작은 배에서 미사일로 구축함을 잡아버리면서 해상전의 개념이 바뀌고 말아요. 이렇게 되자 미국은 소련의 미사일 세례로부터 함대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발견하고 끊어내는 능력이 무척 중요한데요. 크기도 작고 속도도 음속에 가까운 미사일을 상대해야 하니 이지스함은 최첨단 기술들을 때려 넣은 비싼 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런 이지스함을 이번에 북한이 진수했다는 건데, 이지스함의 기본 목표가 함대 보호라는 걸 생각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긴 한데요. 실제로 북한은 70년대 건조한 군함을 지금까지 현역으로 굴리고 있는 상황. 심지어 이렇게 낡아빠진 군함조차 동해와 서해에서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라 북한에 과연 이지스함이 꼭 필요한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선전한 이지스함이 진짜 제 기능을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요, 이번에 진수된 북한 이지스함인 최연함은 이지스함의 구색은 대부분 갖췄다는 분석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지스함과 비교해봐도 일단 이지스함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위상배열 레이더 역시 동일하게 마스트에 배치되어 있고, 주먹이라 볼 수 있는 대공체계도 나름 충실하게 갖춰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지스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역시 앞뒤로 배치된 걸 알 수 있죠. 어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인데요? 최근에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기 체계들을 보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의심되는 이러한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체연함의 경우 러시아 함정과 비슷한 형태의 레이더 배치 위치를 갖고 있는데, 대공 미사일과 비관포를 결합한 복합 방공 체계는 러시아의 판치르 복합 방공 시스템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지스함의 핵심인 눈도, 주먹도 모두 러시아 기술로 보인다는 건데,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양국 간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진 상황. 며칠 전 북한은 훈련 영상까지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파병을 인정했고, 이에 푸틴도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보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기술을 전수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북러 브로맨스의 결과로 의심되는 최연함. 일단 대내외적으로 이지스함을 표방한 만큼 분명 방어용이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어보단 공격용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연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래 이지스함의 함대 방공보다는 전술핵 플랫폼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연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직 발사기가 무려 74기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10기 정도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진수식을 선보인 직후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까지 공개하며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하는 데는 우리 한국 해군의 경우도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최연함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북한에서 핵을 날려보낼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건데요. 실제로 핵 개발 이후 끊임없이 핵 투발 수단을 강화해온 북한. 초창기에는 고정 발사대가 전부였던 미사일이 어느 순간부터 차량에 실려 다니더니 최근에는 미사일을 열차에서 쏘고 저수지에서도 몰래 발사하는 등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최연함 진수로 이제는 배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된 건데,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북한은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겠다고 나섰죠. 지금 이제 북한이 이른바 5대 전략무기를 몇 년 전에 발표를 하면서 2025년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 말고는 거의 다 실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도 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공개할 가능성도 많다. 휴, 이렇게 북한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건 곧 우리 군의 골칫거리도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해군도 해상 초계기를 배치해 한반도 해역을 감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군은 정찰 위성 확보에도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일본은 조기 경보기를 최소 1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이러한 항공령 감시 통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전력화하는데 지금 좀 속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 우리도 정찰 위성 4호기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함으로써 우리도 군 정찰 위성을 보유한 국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한반도를 24시간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찰 위성이 최소 4기에서 6기까지는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별거 아닌 줄만 알았는데 이지스함에 꽤나 진심이었던 북한.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경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이지스함 진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